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사이트 렌즈입니다. 네, 아마 미국이 유엔 기후 결의안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뉴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이 사건을 빙산 모델이라는 틀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이라는 빙산의 일각 밑에는 대체 어떤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보통 이런 국제 뉴스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지, 그저 휩쓸려 반응만 하는 삶에서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빙산 밑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죠. 수면 위에서 보이는 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기후 결의안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청했다는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이죠. 그런데 저는 보고서의 이 부분이 정말 의외였어요. 미국이 이 문제를 환경 보호가 아니라 자국에 대한 무제한 청구서로 보고 있다는 점이요. 왜 갑자기 이걸 돈 문제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결의안이 과거의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래의 경제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위한 가치가 미국이 당장 내야 할 가격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일회성 변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빙산 수면 바로 밑에 있는 패턴의 일부인 거죠. 예전에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던 것처럼 국제적인 약속보다 단기적인 국익을 우선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빙산의 더 깊은 곳, 그 구조는 뭔가요?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짚습니다. 첫째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에요. 더 이상 에너지 때문에 다른 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막대한 국가 부채라는 구조적 압박입니다. 당장 환경에 돈을 쓰기보다는 화석연료를 써서라도 제조업을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훨씬 더 큰 상황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가장 깊은 곳의 믿음, 즉 멘탈 모델은 미국의 성장이 지구의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의 강력한 믿음이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운영체계가 된 셈이죠. 여기서 이제 보고서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국가 간의 약속조차 쉽게 깨지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냐고요? 그 질문이 참 흥미롭네요. 보고서가 우리의 대응 수준을 4단계로 나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관찰자의 눈인데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제 첫 반응도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그냥 어휴 큰일이네 하고 넘겨버렸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은 하지만 내 삶과는 연결짓지 못하는 가장 수동적인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설계자의 눈입니다. 설계자의 눈이요? 네, 기후 규제가 바뀌면 어떤 에너지 기업 주식이 오를까?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분석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재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잠시만요. 그 설계자의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내 자산을 지키는 게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좀 이기적인 대응은 아닐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전환은 세 번째 단계인 전략가의 눈에서 시작됩니다. 전략가의 눈? 네, 외부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부 정책이나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자생적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명자의 눈이죠? 네, 모두가 이익과 비용을 따질 때 그 거래의 논리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고서는 이걸 이익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는 끈끈한 관계의 그물망을 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계의 그물망이요? 네, 세상이 우리에게 차가운 비용 청구서를 내밀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한 신뢰의 안식처를 지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결국 거대한 질서가 흔들릴 때 우리는 그냥 불안에 떠는 관찰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원칙으로 삶을 꾸려가는 사명자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에 이런 강력한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망가져가는 지구를 구경만 하는 관찰자인가? 아니면 무너지는 질서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내는 사명자인가? 국제합의라는 우산이 찢어진 시대,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대차대조표의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꺾이지 않는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